지수함수 시작을 해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 녀석입니다. 지수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지수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요 위에 꼭 x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 그리고 뭐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이런 건 주로 요 위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함수니까 제일 처음 확인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정의역, 치역 뭐 이런 녀석들이에요. 요 x에다가 자연수만 집어넣을 거면 여기서 안 하겠죠? 너무 쉽잖아. x에 1, 2, 3, 4만 집어넣을 거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요. 그죠?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당연히 x에 아무거나 다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실수 전체, 엄청 마이너스부터 엄청 양수까지 다 넣고 싶은 거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이 정의역의 실수 전체, 지수의 실수 전체 넣을 거라는 거야. 제한 조건이 하나 따라 나오죠. 지수가 실수 전체래. 어떤 제한이 걸린다? 밑이 0보다 커야 돼. 였다고요. 그죠? 지수가 자연수면 밑은 실수 전체, 지수가 정수면 밑이 0이 아니어야 돼. 지수가 유리수 이상의 실수였으면 밑이 0보다 커야 돼. 실수 전체에 넣을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밑에 들어있는 a가 0보다 커야 돼 라는 조건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음수일 때 지수함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의역 때문에 밑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치역, y의 범위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가 된다. 우리 왜 y는 a x제곱을 로그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면 x가 로그 a의 y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그랬죠. 밑 조건, 진수 조건 설명하면서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이유는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이야. 0보다 큰 걸 몇 제곱했는데 음수가 될 리가 없다고요. 그죠? 자연스럽게 y도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밑이 0보다 크니까 치역도 0보다 큰 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순서대로. 그지? 근데 0보다 크다라는 말 때문에 누가 생기는 거냐면 경계선이 하나 생겨요. 경계선. 그걸 점근선이라고 우리 부르죠. 이게 뭐다?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생긴다. 0보다 큰 값만 가져요 이기 때문에 0이 경계가 될 거라고요. 아하, 이 점근선이라는 표현은 유리함수 할 때 처음 봤죠. 이 점 빡빡 찍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릴 때, 그때처럼 얘도 점차 근접하는 선이에요. 가까워지기만 해요. 실제로 닿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x가 이렇게 생겼고 y가 이렇게 생겼고 얘기했는데 a에 따라서 이 녀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거부터, 이거 공식적으로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니네랑 이야기하려고 그냥 붙여놓은 거야. 정점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 뭐냐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a가 달라지면 식이 달라지니까 그래프는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a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에요. 어딜 것 같아요?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죠. x에 0 대입하면 a에 누가 오든 a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다? 0,1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 점은 a에 무엇을 집어넣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러고 나서 요 a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그림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텐데, 만만한 게 요놈이니까 이 녀석부터 그려보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들을 좀 집어넣어 가면서 점을 찍어 볼 거예요. 0,1은 항상 지난다고 그랬어요. 0,1 지나갈 거고요. 1, 2, 3, 4 넣어보면 x에 1 집어넣으면 y는 2 나와요. 1,2를 지나가고요. x에 2 집어넣으면 y는 4 나오죠. 2,4 지나가요. x에 3 집어넣으면 y는 8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쯤 되고요.
4 집어넣으면 16이거든요. 16이면 이제 칠판 밖으로 넘어가죠. 5 집어넣으면 30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음수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야. y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 마이너스 3,8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1024분의 1이에요. 0.000 뭐 이렇게 되겠죠? 엄청 작은 숫자이긴 한데 어쨌든 0보다는 클 거라고. 그죠? x축이 엄청 바짝 붙어 있겠지만 x축에 닿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는 x축에 닿지는 않을 거고 엄청 바짝 붙어 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얘는 우리가 맨날 요 근처만 그리니까 야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진짜 성역이 이따위로 그리거든요. 약간 이거보다는 누구한테 좀 더 가깝게 생겼냐면 x축에 엄청 바짝 붙어오다가 갑자기 y축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요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x축에 바짝 붙어와요. 바짝 붙어오다가 갑자기 훅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둥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니은자처럼 생겼어요. 약간. 오케이? 대충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요게 밑이 2일 때의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2 말고 바꿔서 좀 다른 숫자로 얘도 살펴볼게요. y가 3x제곱인 경우. 얘도 똑같이 점 찍어 볼 건데 0,1, 1,3, 2,9, 3,27이에요.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노란색보다. 음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분의 1, 마이너스 2,9분의 1, 마이너스 3,27분의 1이에요. 27분의 1은 너무 작아서 표시도 못해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곡선이 약간 다르게 생겼죠. 노란색을 어떻게 옆으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빨간색이랑 겹치지 않아요. 그죠?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겹치지 않는다고. 밑이 다른 애들은 겹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림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거 치역이 0보다 크니까 점근선이 y는 0이라는 거 그리고 0,1을 지나가는 거 다 그대로 들어맞고요. 그런데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여기에요. 여기 0,1. 요 점을 기준으로 빨간색이랑 노란색의 대소가 바뀌어요. 위아래가 바뀐다고. 두 곡선이 교차돼요. 크로스가 된다고. 그죠? 요거 기준으로 오른쪽은 빨간 게 위에 있죠. 왼쪽은 노란 게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소가 바뀌게 되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건 안 넣어봤지만 아마 밑을 4로 바꿔서 밑을 더 크게 하면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밑에서 올라와서 0,1을 지나서 더 위로 빠르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밑을 1.5로 바꿀 거야.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노란색보다 좀 더 평평하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걸 줄이다가 너무 많이 줄여서 밑이 1이 돼버렸어.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x축 대칭이 아니고 y축 x축이 평행하게 대칭이 아니고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상수함수 그랬다고. 그지? 밑이 1이 돼버리면 그림이 누가 된다고요? 얘가 된다고요. 아 이거 중요해서 물결이에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한번 그렸더니 걔는 왜 떨리죠?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떨리는 게 아니고 직선이야. 중요해서 내가 물결로 그린 거예요. 아무튼 밑이 1인 녀석은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보통 하지 않아요. 지수함수 이야기할 땐 밑이 1인 경우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를 닫으면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밑은 0보다 큰데 1인 경우는 뺄 거다 그 얘기고 그럼 2, 3, 4 계속 키우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요 1이라는 녀석 제가 중요하다고 물결처럼 직선을 그렸잖아요. 이거 왜 중요하다고 한 거냐면 요 녀석도 0,1을 지나가면서 교차되는 건 똑같거든요. 뒤집어진다고 대소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오른쪽을 살펴봐요. 노란색이랑 빨간색 중에 이 물결에 가까운 녀석이 누구예요? 노란색이에요. 왼쪽도 노란색, 빨간색 중에 물결에 가까운 게 누구예요? 노란색이에요. 다 같이 교차되기 때문에 가까운 녀석이 항상 가깝거든요. 그러면 노란색이랑 빨간색 중에 요 녀석한테 가깝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밑이 1인 녀석이에요. 가깝다는 거 무슨 얘기야? 밑이 1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밑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인데 2랑 3 중에 1에 가까운 숫자가 누구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빨간색 중에 밑이 2인 지수함수가 누구다? 노란색이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이거 책에서는 밑이 커지면 X축에 가까워지고 Y축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맞는 말이지. 점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외우시면 반대가 됐을 때는 상황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기준선을 하나 그어놓고 얘한테 가까운 게 밑이 1에 가까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지수에서 뿐만 아니라 이거 로그에서도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 나오거든요.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또 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수 함수라고 취급은 안 할 거지만 지수 함수의 개형을 찾을 때 꽤 중요한 기준선의 역할을 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책에 안 써 있어요. 이따가 쓰라고 할 거야 제가.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그럼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린 지금 1보다 큰 숫자들을 이야기한 거니까 0하고 1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얘는 밑을 2로 바꿔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얘랑 비교해보면 뭐 한 거야 이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거니까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럼 y축 대칭 이동. 아니 뭐 숫자 넣어봐도 돼. 0 대입하면 똑같이 0,1 지나가고요.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에요. 거꾸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8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모양새가 되고요.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노란색이랑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잖아요. 얘만 그렇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보다 작은 양수를 밑으로 가지면 1보다 큰 양수를 그냥 좌우로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은 그림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보다 큰 녀석은 x가 커질 때마다 y가 커져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인 경우엔 x가 커지면 y는 작아져요.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밑의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증가와 감소는 x가 커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x가 감소할 때 y의 증감을 보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가지고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증가 감소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 학기에 원래 배워요. 근데 이미 바이블에 이런 표현 쓰고 있으니까 알아두자고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x가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y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 둘은 증가함수라고요. 얘는 감소함수라고요. 되죠? 그래서 결론 이거야. 기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함수니까 당연히 요거 두 개 볼 건데 얘 때문에 점근선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 그리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a의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요거를 살펴보시면 돼요. 퀴즈 맞춰야 돼.
제가 그래프 두 개 그릴 거예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건데 제가 지금 표시한 녀석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래요. 다 1번이라고 생각해? 1번? 1번? 왜 1번? 왜도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뒤집어 보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번 이럴 수는 없잖아. 누구 생각하는 거라고? 물결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얘가 누구라고요? 밑이 1인 녀석이라고요. 요 곡선 두 개 중에 얘한테 가까운 게 누구예요? 이놈이야. 내가 표시한 거. 얘가 요 직선에 더 가깝죠. 밑 두 개 중에 1에 더 가까운 녀석이 누구예요? 이거예요. 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1에 가까운 게 누구냐고. 얘가 더 가깝다고. 그죠? 0, 1.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잖아. 얘가 더 가깝다고. 그지? 2분의 1, 3분의 1 중에 1에 더 가까운 숫자는 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요 그래프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2번이 요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요 기준선을 이용해서 미세 크기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다 그 얘기예요. 되죠? 요거 가지고 지우고요. 뭐 할 거냐면 이제 그림 그리는 거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거 해볼 텐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자체는 뭐 지수함수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 도형의 이동 그 마지막 파트 있잖아요. 수학상 마지막 파트. 거기에 있는 도형의 이동이랑 똑같거든요. 요 녀석을 책에 mn이라고 나왔나?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해볼 거예요. 식은 어떻게 바뀌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식은 어떻게 바뀐다? y는 a에 x-m 더하기 n 이렇게 생겨서 되겠죠.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그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요거 가지고도 이거 찾을 거예요. 정의역, 치역, 점근선, 정점, 증가감소. 얘네들을 찾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정의역부터요. 뭐예요? 실수 전체인 녀석을 평행이동했어. 당연하죠. 저리로 영원히 갈 거고 이리로 영원히 갈 거잖아. 이거 이렇게 움직여봤자 영원히 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정의역은 변하지 않아요. 치역은요? 치역이니까 y겠죠? y가 어쨌다 n보다 크다고요. 원래 0보다 크던 녀석이야. 옆으로 움직이는 건 상관없는데 위아래로 움직여버리면 0이라는 기준선이 바뀌어요. 따라 올라가야지 점근선도. 그렇지? 그러니까 치역도 y가 n 이상이 되고 그 바람에 점근선도 누가 되더라? y는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지수 뒤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 점근선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되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좌표보다 m, n 더하기 1.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a를 죽일 거야. 어떻게? 지수가 0이 되게. 그러니까 x에다 m을 대입할 거라고요. 그럼 a에 뭐가 들어가든 얘는 뭐야? 1이잖아요. 그러니까 y가 n 더하기 1 될 거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원래 0,1이었거든. 평행이동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 귀찮단 말이야. 그걸 찾을 게 아니라 지수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게 훨씬 빠르다.
지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걸 대입하면 좌표가 나올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이거랑 어차피 똑같겠죠. 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A가 1보다 작은 양수면 감소하는 거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얘랑 얘를 찾으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실수 전체니까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치역이 n보다 크다는 건 점근선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거니까 점근선하고 지나가는 점 찍어 놓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그리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야 되면 밑이 달라질 테니까 기준선 아까 y는 1 이야기했죠. 요거 가지고 누가 더 빠르게 커지는지 완만하게 커지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 개 비교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된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아주 쉬운 걸로 그래프 그리세요야. 이거 어디? 이게 뭐다? y는 1. 그죠? 지수 뒤에 붙은 거 이거 뭐다? 3,1 아니야. 2야. 2의 0제곱은 1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밑을 봐야죠. 밑이 뭐예요? 2입니다. 그죠? 얘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녀석이다. 그 얘기예요. X축, Y축에 점근선 Y는 1. 3,2. 3,2. 증가. 점근선이니까 얘 벗어나면 안 돼. 얘 건드리면 안 돼요. 근접한다는 건 닿진 않는다는 뜻이거든. 바짝 다가오다가 증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오케이? 그림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요. 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찾아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책에 있는 거 확인할게요. 가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애들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요거 평행이동 할 건데 둘 중에 하나는 겹치고 둘 중에 하나는 안 겹쳐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둘 중에 하나는 겹치고 하나는 안 겹쳐요. 겹치는 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겹치는 건 1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랬는데 1번 했다, 2번 했다. 그럼 어떡해?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1번?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는 뭐로 판단해야 돼요? 평행이동에서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 뭘로 판단해야 돼? 밑이 같은 애들끼리는 겹칠 거잖아. 밑이 다른 애들끼리는 안 겹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밑이 같은지를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평행이동에서 겹치냐라는 건 어떻게 평행이동느냐는 둘째고 일단 밑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그거 가지고 겹치냐 안 겹치냐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밑에 있는 건 밑이 얼마야 이거? 8이에요. 밑이 8이야. 이거 3까지 해서. 이거 3x다 얘들아. 글씨가 얘는 밑이 2가 아니고요. 밑이 8인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2에 x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밑이 8인 녀석입니다. 쟤랑 안 겹쳐요. 밑이 다르잖아. 그지? 그럼 얘는요. x 바로 밑에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밑이 2란 이야기야. 평행이동하면 겹쳐요. 오케이? 어떻게 겹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겹치는 거야? 이 3 위에다가 얘를 올려요. 로그 2의 2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저거 왜 올렸냐면 요 3하고요. 요 2하고요. 자리를 바꿀 거예요. 둘이.
왜 바꿨는지 티 나죠? 밑을 2로 통일하려고. 그럼 뭐가 돼요? 2에 x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1 얘가 돼요.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다?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했느냐도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 밑이 같은지를 보라는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쉬운 예제로 비슷한 걸로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이거야. 4 곱하기 2x제곱. 겹친다고 안 겹친다고? 평행이동하면. 겹쳐요. 겹쳐요. 4는 2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건데 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겹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밑이 같은지를 확인하시라 그 얘기예요. 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책에 몇 군데 밑줄 좀 그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지수함수의 뜻이라는 것부터 보고 갈게요. 뭐 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와 있는데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눈에 들어오죠. 그 뒤에부터 갈게요. 노란색 쳐져 있는데 그냥 똑같이 칠 거예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a x제곱 값은 단 하나로 정해지므로 y는 a x제곱이라는 x에 관한 함수다 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a를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뒤에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기 못해서 써있길래 쓰려고요. 요 지수함수 이거 맨 밑에 있는 건데 요거예요. 제 밑에 줄에 보시면 예제로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주면서 그려놓은 김에 점근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어차피 노란색 동그란 그 줄 쳐져 있으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이 지수함수의 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수함수 밑은 뭐라고 그랬다고?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마치 로그의 밑처럼.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거야. a가 1이면 상수함수가 되므로 밑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a가 0 이하인데 요거는 노란색으로 쳐져 있으니까 읽어보면 이거야. 유리수 지수를 정의할 때부터 지수의 밑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 뒤에 실수 지수의 밑은 양수이어야 하므로 0보다 작은 경우도 지수함수에서는 제외할 거다. 그러니까 밑에 노란색 줄 쳐져 있죠? 지수함수의 밑은 1이 아닌 양수인 경우만 생각할 거고 그 바람에 지수함수의 치역도 0보다 큰 실수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다 요거 y가 0보다 큰 실수다 있죠? 여기다 요거도 씁시다.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점근선이 생기는 거예요. y는 0이다. 됐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제 이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는 건데 뭐 보시면 이제 1번, 2번 다 a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은 양수일 때인데 그 전에 그 위에 요거 중요하니까 보고 갈게요. 노란색 쳐져 있죠? 그 중에서도 요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갑니다. a랑 상관없이 일단 지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a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95페이지 가서 보시면
요거예요. 지수함수 y는 ax제곱에 a가 1보다 크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요 녀석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 아까 뭐라고 불렀냐면 증가함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증가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이게 아니지만 이렇다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은 어쩌고 저쩌고 글이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거로 보지 말고 이거로 보자고요. 밑이 1에 가까울수록 록 y는 1의 x제곱에 가깝다. 아까 물결로 그은 그 기준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이 1에 가까운 녀석일수록 y는 1에 가깝다. 그래서 요 위에 그래프 보시면 그림 2번 있죠. 여기 지금 밑이 서로 다른 그래프 3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선 하나 그어서 y는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하나 써두시면 되겠죠. 지수 함수를 취급할 땐 밑이 1인 건 원래 안 하는 거지만 말했죠. 여러 개의 밑이 나왔을 때 기준이 될 만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노란색 줄 쳐져 있죠. 먼저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서 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만 밑줄 그읍시다. 밑이 1보다 작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아 이거 다른 거 살리려고 일부러 놔둔 거예요. 뒷페이지가 살리려고. 이렇게 생겼어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안 되네. 이렇게 해야겠다. 살릴 수 있는 것만 살리고 나머지 버려야지. 자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거랑 밑줄 긋는 건 똑같고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보면서 얘기해보면 자 지수함수 요 녀석이에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게 역시나 포인트일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소함수다. 메모해 두시고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많이 써 있는데 똑같이 한번 더 쓰세요. 2번 끄트머리에 그래서 얘도 그림 4번 여기다 표시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y는 1에다 선 그어놓고 y는 1의 x제곱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동그라미 3번도 여기 끝에 있죠.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점근선도 a가 1보다 클 때와 마찬가지로 x축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통째로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실 때 밑줄 그어놓은 녀석 위주로 좀 읽어보시고 97페이지 바이블 포인트 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보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밑줄 긋고 손으로 쓰고 있어서 약간 지겹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 성질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밑줄 그어야 될 건 이거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가고 x축이 점근선이다. 그 얘기고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감소함수. 됐죠? 97페이지요. 바이블 포인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나오죠. 근데 뭐 중간중간에 설명 나와 있는데 얘는 밑줄 긋는 것보다 101페이지 바로 가서 바이블 포인트 안에 있는 걸 볼게요. 101 쪽에 있는 바이블 포인트. 요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표시를 하고 가자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함수 그래프랑 평행이동한 녀석의 점근선 치역, 정의역, 치역, 점근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 건 치역, 점근선, 그리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 점을 지나간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조금 남으니까 여기다가 쓰자면 이런 거라고요. 결국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찾아야 되는 세 가지가 지금 동그라미 이미 다 쳤는데 순서대로 가자면 이거였다고요. 점근선 찾으시고 항상 지나가는 점, 정점 찾으시고 미세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요거 판단만 할 수 있으면 그림은 다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라고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요. 점근선, 정점, 밑 이렇게 세 개를 찾으시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내용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예제를 한꺼번에 풀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최대 최소 이야기인데 함수니까 뭐 최대값 찾으세요, 최소값 찾으세요 정도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지수함수 자체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고맙지, 땡큐야. 왜냐면 그림을 그려봤자 어차피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는 거로 끝나거든요. 2차 함수처럼 뭐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올라만 가든지 계속 내려가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이렇게 딱 잘라주면 이 안에서도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양쪽 끝에서. 중간에 뭐가 안 생겨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보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대. x의 범위가 1에서 3 사이야.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입니다. 뭐 그림 그려봐도 되는데 그림 뭐 꼭 그려봐야 되나? 밑이 얼마예요? 2예요?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1에서 2로 자른다고요. 1에서 3으로 자른다고요. x가 1일 때 최소겠죠. x가 3일 때 최대가 되겠죠. 1 대입하면 최소값 나온다고. 3 대입하면 최대값 나온다고. 끝. 완전 땡큐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잘 안 나오겠죠. 너무 쉽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로 당연히 나오긴 할 텐데 얘뿐만 아니라 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녀석은 누구냐면 책에서는 뭐 AX제곱이 반복되는 꼴이라고 얘기하는데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하나 풀어보면 이거예요. Y는 4의 X제곱 왜 이러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 찾으세요입니다. Y는 이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이렇게만 있으면 그냥 지수함수고요. 이렇게만 있어도 지수함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는데 밑이 달라요. 하나는 4잖아. 하나는 2잖아. 밑이 서로 다른 녀석이 섞여 있다고. 그럼 얘는 그림을 한 방에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냐 이렇게냐를 그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대신에 얘는 어떻게 할 거다? 이 4의 x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치워나자 그 얘기야.
저 모양새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하면 저 식은 누가 되는 거야? t제곱. 이건 뭐 돼요? 2의 x 더하기 2니까 4t. 4t 괜찮죠? 2의 x 더하기 2라는 건 2의 x제곱이랑 2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요거 4t. 오케이? 네. 그리고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값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돼요. 괜찮죠? 쓰고 나서 보니까 2차 함수야. 최대 최소 찾으래요. 뭐부터 봐야 돼요? 뭐부터 봐야 돼요? 2차 함수 최대 최소야. 뭐부터 봐야 돼? 축. 축을 봐야죠. 그 축이 범위 안에 있냐 없냐를 보는 거니까. 그지? 대칭축부터 찾아야죠. 대칭축 어디? 범위 안에 있을까 없을까? 갑자기? 범위요? 이런 생각 들죠? 범위 생각해야 돼. 치환했잖아요. 치환할 땐 항상 치환된 녀석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x는 딱히 범위가 없어요. 얘기 안 했잖아. 그냥 x는 실수 전체. 그렇다고 t가 실수 전체야? 아니지. 왜? 얘를 t로 치환했잖아요.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t의 범위는 뭐가 돼요? 0보다 커야죠. 2의 x제곱을 치환했잖아. 얘가 음수가 될 리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t로 치환하는 순간 치환된 녀석의 범위는 자동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엄청 자주 빼먹어요. 엄청 자주 틀려요. 꼭 생각하시고요. 요거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t가 2라는 건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t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요 녀석이 최소값이 될 거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 더 할까요? 또 최대 최소 찾으세요. 야, 최소값 찾으세요입니다. 얘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거나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지수함수인데 두 개가 섞여 있고요. 밑이 다른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죠?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처럼 치환할 거냐?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뭐 돼요? t분의 1 되겠지. 뭐 아니면 t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지. 그지? 얘는 t고 얘는 t분의 1이야. 그거 가지고 최소값 찾으래.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이 서나요? 이거 알고 나면 갑자기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모르면 한도 끝도 없이 모르거든요. 얘가 항상 나오는데 여러분이 찾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답을 얘기하자면 그 절대부등식 파트에 보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가 나오죠. 보통 2 곱해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거 써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려면 앞에 산술기하 쓰세요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게 뭐였다? A, B가 둘 다 양수다. 둘 다 양수여야 합이 나왔을 때 곱을 물어보든지 곱이 나왔을 때 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A, B가 양수라든지 뭐 A, B가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든지 이런 게 눈에 들어오면 이거 산술기하 쓰라는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특별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양수란 얘기 안 해줘. 왜냐면 어차피 이거 양수거든. 어차피 이거 양수라고요. 이게 양수인 건 당연한 거잖아. 둘이 더하래. 최소값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곱하면 1이에요. 곱하면 일정하다고요. 곱이 일정한 녀석 두 개를 합쳤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둘 다 양수거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다? 산술기하 쓰라는 이야기다. 그 소리라고요. 그죠? 2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2배의 루트에 얘네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그죠? 최소값이 얼마다? 2더라.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은 얼마더라? 3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언제? 얘네들이 같을 때. x가 얼마일 때? 빵일 때.
x가 0일 때 1 더하기 1이어서 최소값으로 2를 가지게 돼요. 얘처럼 산술계가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RPM엔 아예 단원 유형으로 하나 빵 나와요. 얘네들이 양수야라는 걸 여러분한테 시그널을 주지 않아도 얘네들이 양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술계가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바이블에는 잘 없고 RPM에 역시나 한 덩어리로 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막 나와요. 치환할 때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최소값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뭔가 치환해야 돼. 누구를? 이거 통째로를 치환해야 돼. 이거 하나만 치환하면 t제곱분의 1, t 더하기 t분의 1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긴 유리식이 되잖아. 그래서 아예 이거 통째로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가 t면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 이거 제곱하면 2가 생기잖아. 그걸 빼야 얘가 되죠. 별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써보면 이거거든요. y는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야. 근데 최소값 찾으려면 t의 범위 생각해야 돼요. t의 범위 뭐다? 산술계 때문에. 말했잖아.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최소값이 2라니까요. 왜 이래? 왜 이래? 산술기야? 얘를 t로 치환한 거잖아. t가 물론 얘 0보다 크고 얘 0보다 커.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죠. 0보다 큰 건 맞는데 0보다 크다고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냐고. 못 가진다니까. t는 2라는 최소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t에 관한 식으로 싹 바꾸면 얘가 될 건데, 이 뒤에 t의 범위를 누가 와야 돼? 2 이상이다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최소값 구하세요. 야. 대칭축 찾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주어진 범위 안에 없어요. 언제 최소야? 2 대입했을 때가 최소야. 0, 1 이런 거 대입하시면 안 된다고요. 못 가지니까. 2를 대입해야 최소가 된다 그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굳이 얘가 0보다 크다는 말 하지 않아도 0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산술기가 이용해야 되는 최대 최소 문제가 항상 나올 겁니다. 항상 낚일 거고요. 몇 번 틀려보면 알겠지 뭐. 책으로 가서 몇 개 안 되니까 중요한 거 몇 개만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그 102페이지에 보시면 4해서 지수함수의 성질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막 되게 자주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있으니까 뒤에 바이블 포인트만 좀 보고 가면, 여기 몇 페이지야? 104쪽이에요. 104쪽에 지수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야기는 했어요. 우리 미시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이고 미시 1보다 작은 양수일 땐 감소함수이다, 요 얘기 했는데, 괄호 3번에 뭐래요? 1대1 함수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대소 비교도 할 수 있고, 정의역, 치역의 범위만 잘 제한하면 역함수도 존재하고요. 또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도 1대1 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 야, 이거 1대1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1대1이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거. 이제 좀 옛날 말로 단조 증가, 단조 감소 그러거든요. 단순하게 계속 증가만 하든지 계속 감소만 하는 녀석이야. 그런 애들은 다 1대1이잖아요. 1대1 함수인지는 이렇게 그어서 보는 거잖아. 그지? 한 번씩밖에 안 만나니까 1대1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몇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2번에 괄호 2번만 좀 표시해 놓고 갈게요. 그래도 자주 보이는 게 이 녀석이니까 요거 하나만 표시해 두자면, 뭐 증명하는 게 앞에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근데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함수값끼리 치역에 더해서 뭐 집어넣은 게 곱한 게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앞에 그냥 보시면 별거 아니니까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내려와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번 y가 a의 fx제곱, 지수가 fx예요. 이렇게 생겼을 때 최대 최소 찾으세요인데 보시면 로마자 1번, 2번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a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때는 fx가 최대일 때 y가 최대고 fx가 최소일 때 y도 최소래요. 이 fx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였어? 지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수. 그지? 밑이 1보다 클 땐 지수가 크면 y도 크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작으면 y도 작다는 이야기고. 왜? 밑이 1보다 크다는 건 증가함수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지수가 작아질수록 y의 값도 작아진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a가 1보다 작은 양수인 경우는 어쨌다고? 똑같이 fx는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fx가 최대일 때 오히려 y는 최소가 되고 fx가 최소일 때 y는 최대가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정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옆으로 가서요. 2번 ax제곱꼴이 반복되는 녀석. 요것도 얘네가 아예 뭐 예제 같은 걸로 좀 풀고 있는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요렇게 생긴 식인데 주로 이제 여러분 풀 수 있는 게 최대 최소 풀 수 있는 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a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주어진 함수는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므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가 되고요. a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에는 t의 범위가 양수로 제한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치환했으니까 치환된 녀석의 범위 꼭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안 보여. 누구야? 잠깐만. 네. 그리고 밑에 가서 보면 노란색 밑줄 그어져 있죠?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위가 제한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건 지수함수냐 아니냐를 떠나서 치환이라는 스킬을 쓰는 순간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치환할 때 범위 무조건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항상 함정업 할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예제를 몇 개 볼 텐데 다 볼 건 아니고요. 몇 개만. 이거 개념 콕콕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풀어보셔야 돼요. 약 올리는 애들이 많이 풀어봐. 예제 1번 안 해도 되겠죠? 식 그냥 나왔고요. 그래프 그리고 치역 찾으래요. 그래프 그리려면 뭐 봐야 된다고요? 점근선, 정점, 밑을 보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보는 거니까. 오케이? 그거 3개 찾으면 끝난다고요. 그죠? 다음 절대값 붙어 있는 건데 얘도 절대값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함수 할 때 많이 했을 테니까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금요일날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금요일날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다음 요거는 그냥 산수하는 겁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앞에 지수 단원에서 했던 거 지수 단원에 있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대입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도 넘어가고요. 4번 볼 텐데 이것도 사실은 산수 문제 수준이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래프라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경우엔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저 그려진 그림 가지고 실제로 좌표 찾아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얘처럼 뭐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지만 풀어볼 텐데 보시면 문제는 이거예요. 밑이 2인 지수함수 있고 점 2개 나왔어요. 아예 좌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거 X축이랑 Y축에다가 수선 떨어뜨려서 CDEF라고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사각형 A, C, D, B예요.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선분으로 치우시면 돼요. 이 도형의 이름은 사다리꼴입니다. 그죠? 수선 떨어뜨렸으니까 얘네 둘은 평행할 거잖아. 그지? 사각형 ABFE예요. A, B, F, E입니다. 얘도 사다리꼴이겠네요. 그죠? 이 두 도형의 넓이의 비가 2대 5다 그 얘기네. 2대 5다 그 얘기라고요. 넓이 그냥 구하면 되지 뭐. 좌표 다 나왔잖아요. 비록 A라고 써있지만. 그죠? 요거부터 구해볼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위에 변, 밑에 변 더해서 반 나누고 높이 곱하는 겁니다. 그죠? 요 변의 길이는 뭐예요? 요거? 2의 A제곱. 요 변의 길이는 2의 A 더하기 1제곱. 더해서 반띵. 높이 얼마? 1. 여기는 A고 여기는 A 더하기 1이잖아요. 1. 오케이? 요 도형은요. 요거 밑에 변 A, 위에 변은 A 더하기 1. 높이는요. 요거 Y좌표에서 요거 Y좌표 빼면 되잖아. 이게 높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죠. 얘가 2대 5다. 근데 이제 식을 좀 간단히 나타내보면 얘부터요. 분자만 볼 거야. 간단히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 곱하기 2의 A제곱. 2의 A제곱이랑 2 곱하기 2의 A제곱을 더한 거니까 T하고 2T를 더한 거야. 3T가 돼야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2의 A제곱에서 2의 A제곱 빼는 거니까 그냥 2의 A제곱이죠. 2T에서 T 빼면 T가 남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2대 5다. 그걸로 그냥 비례식 푸시면 A는 바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풀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문제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야.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프 나와 있다고 당황할 거 없이 구하라는 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5번 가서 보면 대소 비교하는 건데 우리 이거 거듭 제곱근 할 때 거듭 제곱근의 대소 관계가 오히려 더 골치 아픈 게 걔는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달랐거든요. 근데 얘는 밑이 다 똑같은 애들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X축, Y축 이렇게 있고 밑이 똑같다는 건 하나의 곡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수만 비교해보면 대소가 결정이 난다는 거야. 이거 밑을 다 3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이거 밑을 3으로 바꾸면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3의 4분의 3제곱이고 3의 3분의 2제곱이야. 지수만 비교해서 지수가 제일 큰 게 숫자도 제일 클 거예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지수가 크다는 건 이게 지금 y는 3의 x제곱이니까 지수가 크다는 건 x가 크다는 거잖아.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고요. 이해되죠?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면 밑이 다 똑같아? 1보다 커? 지수가 큰 게 큰 거야. 얘는 일부러 이런 문제 낸 거지. 밑이 2분의 1인 녀석이에요. 이거 얘 이렇게 생긴 거예요.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이거야. 2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야. 아이고 그러지 마. 이거 밑을 2로 바꾸면 지수가 뭐예요? 응. 괜찮은가요? 얘는요? 얘는요?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밑을 2로 다 바꾸니까 뭐만 보면 된다고? 지수만 보면 된다고. 지수가 큰 게 숫자도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밑을 2분의 1로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밑이 다 똑같긴 한데 1보다 작은 밑이죠.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감소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큰 녀석이 오히려 숫자는 작아질 거예요. 이해되죠? 밑이 1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지수만 비교했을 때의 대소관계랑 밑까지 꽂았을 때의 대소관계를 보면 역전이 된다고.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로 구분하라는 건데 헷갈려. 그래 하지 말고 그냥 다 밑이 1보다 크게 바꾸세요. 1보다 큰 밑으로 바꾸면 그냥 대소만 비교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써놓고 나서 보면 뭐라고 눈치챌 수 있냐면 밑을 1보다 작았던 걸 1보다 크게 하는 건 마치 뭐 하는 거랑 똑같냐면 지수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부등식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대소가 바뀐다고. 그지? 그러니까 뭐 얘는 지수가 큰 게 큰 거고 얘는 지수가 큰 게 작은 거야. 이렇게 따로 외우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1보다 큰 밑으로 바꾸고 지수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대소가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됐죠? 6번은 뭐 손으로 풀 건 아니고 말로만 하면 되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찾으래요. 범위 나왔다 그죠? 이거 밑이 얼마예요? 아니고 4. 밑이 4야 그지? 밑이 4야. x 바로 밑에 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2x 밑에 2가 있는 거잖아. x 밑엔 2의 제곱이 있는 거예요. 밑이 4야.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x에 2 넣으면 최대야 최소야? 이거 넣으면 최대야 최소야? 최소.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최소 최대. 밑이 얼마예요? 2개잖아요. 2개 아니고 합치면 되지. 이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잖아요. 밑이 뭐라고 해야 돼? (2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잖아요. 밑이 뭐다? 밑이 3분의 2다. x 밑에 누가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밑이 3분의 2다. 얘랑 얘랑 x끼리 모으면 2하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되죠?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감소한다고. 요거 넣으면 최대, 요거 넣으면 최소. 오케이? 밑의 크기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였고, 마지막은 이 녀석이에요. x가 1 이상 4 이하일 때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요. 아까 했던 예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제 정의역의 범위만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으면 간단한 녀석으로 해결될 건데 얘는 밑이 4고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치환해야죠. 누구를? 2의 x제곱을. 2의 x제곱이라는 걸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y는 누가 돼요? t제곱 빼기 16t 더하기 30. 최대 최소 찾으래. 뭐부터 본다고요? 대칭축. 축 어디?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범위를 찾아야죠. 아직 안 찾았잖아요. t의 범위. 이건 x의 범위고 얘를 t로 치환했잖아요. 치환된 녀석의 범위를 찾아야죠. 그렇게 사실상 뭐라는 이야기냐면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2의 x제곱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그게 그냥 t의 최대 최소니까 t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최소값 얼마예요? 2예요. 최대값 얼마예요? 16 되겠지. 그죠?
x가 1에서 4 사이면 2의 x제곱은 2의 1제곱에서 2의 4제곱 사이에 있고 얘를 t로 치환한 거니까 t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다? 2에서 16 사이가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그러고 나서 풀어보면 축의 위치에서 8이래.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럼 t가 8일 때 최대라고 최소라고? 최소. 그럼 t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최대가 돼요? 16 집어넣어야 최대가 되겠죠. 얘가 더 멀리 있잖아요. 8 기준으로 해서 2보다는 16이 조금 더 멀리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그죠? 그래서 16 넣어서 뭐 최대값 찾아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치환하고 나면 2차 함수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거 외에 RPM에 보시면 요거 아까 제가 수업할 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할 건 아닌데 눈으로만 빨리 보게요. 유형 6번, 유형 7번은 여기 있고요. 유형 8번 39페이지예요. 아, 없구나. RPM의 39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할게요. 유형 8번 보시면 이제는 지수가 2차식이에요. 306번 보시면 미시 2분의 1인데 지수가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요. 근데 미시 2분의 1이니까 지수가 커질수록 y는 작아지는 거야. 지수가 작아질수록 y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걸로 y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 그런 이야기야.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고요. 넘어가서 볼까요? 유형 9번 아까 이야기했던 산술기하 문제 그대로 나오죠. 그죠? x가 0보다 크다는 제한 조건이 2의 x제곱이 0보다 커요. 이런 시그널 주지 않는다고요.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눈치채서 푸시면 되고 유형 10번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그 치환된 녀석의 범위가 양수 아니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요. 그죠? 그거 치환해서 푸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왜? 되죠? 그래서 유형 10번까지가 오늘 설명한 내용이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뒷부분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해서 유형 10번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바이블에 있는 우리 어디까지냐? 121페이지까지 했거든요. 121페이지까지 예제 풀어보시고 옆에 있는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하나씩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